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방송 솔룡수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여러분 앞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사자성어의 한 단원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웃에 있는 어떤 교훈적 가치를 나의 일처럼 받아들여서 자기의 인격 수양이라든지 또는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좀 더 교훈적 가치를 높이자, 이런 뜻으로 아마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타산지석. 문자 그대로 풀이라면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산에 돌멩이 하나도 그 많은 의미를 부여받고 있을 수 있다,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타산지석이란 말을 꺼냈냐면, 요즘 일본의 현실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교훈적 가치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얼마 전에 아베가 참 젊은 어떤 청년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주 마치 기회를 만난 것처럼 사실은 은근하게 날뛰고 있어요. 그 날뛰고 있는 모습이 바로 평화헌법 구조가 제시한 어떤 형태의 전쟁도 할 수 없는 나라, 다시 말하면 정기군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군사대국이 돼가지고 마치 지난날 일본의 영광을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 같습니다. 자민당 정부는 집권을 연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물론 일시적으로 권력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기회에 불과하고 한 3, 4년에 불과하고, 뭐 선거 의원을 해산해 가지고 다시 선거를 재집권했으니까 민주당한테 뺏겼다가, 아베가 평생에 눈을 감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평화헌법을 바꾸지 못했다, 그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한반도를 물론이고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일대까지를, 심지어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무모한 도발을 했다가 그들 스스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맞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나라들의 피해를 준 전범국가예요. 그 전범국가인 일본을 메가더가 항복문서를 받을 때 헌법을 만들어줬어요. 군대를 갖지 마라. 너희들은 기질상 군대를 가지면 이웃나라를 공격하고 내륙을 진출해서 영토를 넓히려는 야심이 충분히 있으니 제발 자유될 정도로서 치안관리를 하고 남의 나라의 파병이나 이런 일을 못하도록 헌법에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대국화가 되고 일본이 G2에 해당됐었는데 이미 2010년에 중국에 추월을 당하고 결국은 초라한 모습으로 기술 강국으로만 남아있다가 바로 이웃에 있는 한국이 일본의 모든 기술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메이드 인 재팬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뀝니다.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일본은 끼어들지도 못하잖아요. 과거에 내셔널, 도시바, 엄청난 위력을 가졌던 일본의 제품들이 지금은 누가 메이드 인 재팬을 들여다보지도 않잖아요. 자국 사람들끼리나 쓰지. 뭐 텔레비전, 가전제품, 이거 전부 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잡았습니다. 반도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초라해졌죠. 아마 어떤 면에서 국민소득도 추월당해가지고 이번에 나토에도 일본과 한국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러시아가 G7에서 탈락하면 우리 한국이 G7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우린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선진국 반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 전국이 이제 군사대국화까지 된다. 지금 국방비를 2배 늘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장까지도 거론될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들떠 있어요.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과연 뭘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더 깨우쳐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2005년경에 초고령 사회가 왔어요.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 사회죠.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도 인구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1억 인구가 거의 지금 위기에 직면해. 1억 2천까지 갔던 인구가. 근데 특히 출산이 안 되니까 청년들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인구 절벽이 지금 올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나무 얘기 같지만은. 근데 지금 일본에서 더 문제가 된 것은 시장에 상품이 거래가 안 돼요. 자동차를 젊은이들이 안 삽니다. 주택은 안 사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도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일본의 이케부쿠로 지구에 바로 변방에 연결되어 있는 다모시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90년대 그 다모시는 인구 34만 명의 위성도시로서 아주 활기 넘치던 도시입니다. 주택값이 5배까지 오르는 적이 있어요. 그 도시의 인구가 지금 17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노인 인구만 남아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다 떠나버렸어요. 15층 아파트에 9세대가 살고 있다는 전언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스가모 시장이라고 있는데 뭐 일본 전체 현상이죠. 농촌은 말할 것도 우리 나무 얘기하고 있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그 말 자체를 전해드리면서도 타산지석 같네요. 이 스가모 시장은 100% 노인 상품만 파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소비를 해요. 물론 그 시장 자체가 노인 상품 전용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소비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생필품 정도의 자기 건강 기능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시장에 사고 팔고 해요. 뭐 노인 생활용구 또는 의료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지금 거래하는 아주 상당히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거기서 젊은이가 안 보여 하나도. 그만큼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또 옛날 전성기의 일본을 구상하는 것처럼 들떠 있는 일본을 보면서 노쇠화한 일본, 한동안 전후에 벌써 60년대 올림픽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한때 후쿠야마라, 프란시스코 후쿠야마라는 일본 3세죠. 일본인 3세,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면서 저명한 미래학자예요. 후쿠야마가 미국의 정원을 썼어요. 글을. 역사 정원에 의해서. 그 정원에서 다음 시대에 세계 지도를 가진 나라로서 일본을 꼽았던 겁니다. 그 일본이 물론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세계를 쓸었을 만큼 위력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그 자리를 다 그냥 내줬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우리가 흥분하게 돼 있죠, 사실은. 일본 제품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일본의 길을 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동 이런 지방 노인대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노인 인구가 40%를 육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농촌은 지금 도시를 전부 합쳐놓으니까 한국이 아직은 고령 사회에 머물러 있지만 노인 인구가 850만 명이에요. 근데 인구가 안 불어나요. 그 인구 절벽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 제일 빠르대요, 속도가.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인구 때문에 사라질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란 거예요. 우리도 2018년에 이미 생산 인구가 소비 인구에 뒤졌어요. 그만큼 사회가 동력을 잃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일본의 산토수족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 산토수족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득도한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죠. 집단이죠. 득도. 도를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이 뭘 깨달았느냐. 자, 일자리도 없지. 또 고임금을 받아야 할 자리, 특히 어떤 우대한 자리는 없지. 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소비를 할 만큼 사회가 영향을 제공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이 스스로 나는 도를 터득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에 도달한 것이 비소비, 소비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동차 안 사죠. 주택 도전 안 하죠, 주택에.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 안 되겠죠. 노인들은 점점 부담되니까 큰 집은 작은 집으로 가고 작은 집은 점점 없애고 월세나 뭐 전세 정도로 생활해가는 공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 마비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져도 소비가 안 돼요. 소비를 거부하니까. 득도가 뭡니까? 돈을 적게 벌고 적게 쓰자. 그러면 결혼도 안 하는 거죠. 왜? 돈을 적게 쓰려니 결혼하면 가정을 가지니까 그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부담되잖아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도전 의지가 없으면 그 사회는 죽음의 사회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상당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도는 날마다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미숙한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이해하고 정치를 한다는 건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 패턴, 환경, 교육, 문화 모든 게 다 정치 안에 들어가겠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보세요. 26살에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40년 정치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도는 없습니다만 권력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법에만 매달리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회가 대통령을 불렀어요. 나라의 운명이 너무 기울어졌다고. 너무 기울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대통령, 국민 대통령, 어느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럼 좀 더 포괄적 정치 제도를 취해야 돼요. 언어에도 순화된 언어가 필요하고 절제된 언어가 필요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명령식으로 국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보다 상당한 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더 절제하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도덕,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최순실 사건이 결국은 불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언급길이 된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에 나라가 너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달라고 해서 국민이 권력을 맡겼으면 뭐 지금 하는 건 좋아요. 어업 지도선 북으로 얼복했다 하다가 저들의 총을 맞고 살해된 사건은 자진월북이 아니다.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선 타고 떠내려온 오징어배가 자기들 배 안에서 16명을 죽이고 2사람만 살아서 왔는데 그걸 닷새 만에 판문점으로 눈을 씌워가지고 안 가겠다는 걸 강제로 보내줬어요. 그 북에 대한 어떤 뭐 선심인지 몰라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반도가 헌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탈북 사람이 어떤 경우에 왔든 간에 그 사람도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면은 북으로 갈 수 있지만 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여기 법에 처리해야 돼요. 그걸 어떤 권력의 자기들의 취향 또는 어떤 북쪽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모종의 뭐 때문에 국민을 죽음의 죄를 몰아낸다는 것은 그런 지도자는 나이원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등 병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16명의 목숨을 잃고 구해오는 영화가 있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일본이 한참 번창할 때 소위 전후 태어난 단가이 세대들이 한참 일자리에서 물려날 때 그들은 퇴직금으로만 가져간 돈이 한국 돈 700조입니다. 우리도 586 세대들이 소위 58년, 그러니까 휴전되고 53년에서 58년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700여만 명이 퇴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우리 지금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 노인 생활을 희생해야 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요. 이미 우리도 노인공화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것인가. 성장 동력의 엔진이 꺼지면 그 사회는 어둠의 사회로 변해버려요. 일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이 지금 헌법을 고쳐서 정기군을 갖고 또다시 세계 침략의 애학을 눈뜰 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들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일본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 들떠있는 일본을 보면서 혹시 우리 정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권력을 갖고 보니까 눈에 보인 게 없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도 편을 가르고 이데올기적 잣대로 재고, 물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로잡을 게 있겠죠. 그러나 제발 바로 이웃 나라의 돌멩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간 길을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중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경영인, 기업인, 모든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타산지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디 더운 여름에 몸 건강 관리들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각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깨우치고 각성하고 새로운 마음다짐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